부산의 굴곡진 근대사를 간직한 곳 55보급창. 한때 미군 부대로 역할을 했던 이곳이 현재는 부산항과 도심 연결을 가로막고 있는데요. 이에 55보급창을 다시 반환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도심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55보급창의 반환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만나러 가봅니다. 55보급창의 모든 자료를 간직하고 있다는 부산 동구청. 오늘 이곳에서 55보급창 반환을 위해 힘쓰고 있는 특별한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동구청은 지금 미군 55보급창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구청이기 때문에 이 민간에서 55보급창 이전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동구청과의 여러 가지 협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자료도 또 검토도 하고 또 최근의 상황도 서로 좀 의논하려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장님. 예, 이걸 해야 되죠, 네, 요즘. 예, 그러십시오.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예, 어서오세요. 예, 네. 코로나 때문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죠? 예. 오래전부터 부산시와 주한미군에 55보급창 이전을 요구했던 부산 동구청. 부산 동구는 55보급창 이전 시민 대토론회까지 펼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죠. 보급창이 한 6만 5천 평 그죠? 정도 되잖아요. 네네. 6만 5천 평. 실제로는 이 55보급창 옆에 이제 바로 그 8부두, 미군 부두하고 연계되어서 사실은 이제 같이 패키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저 8부두까지 지금 우리가 같이 언급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 이전 대체 부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옛날 그 하이라 부대는 아시다시피 옛날 그 일제 시대 때 뭐 경마장으로 사용되었고 여기 55보급창은 일제 시대에 이미 그 뭐 석탄 저장도 하고 또 군수물자 저장도 하고 이후에 이제 50년부터 그 남북 우리 6.25 전쟁하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군 군수물자 그게 된 거니까 저것 때문에 이 앞에 매축지 마을이든지 주변이 완전히 이 노후화되고 낙후화되고 또 이게 그렇죠, 맞습니다. 공동 화장실도 아직도 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55보급창 때문에 또 항만하고 딱 단절되어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북항도 네. 개발되고 해서 옆에는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55보급창 때문에 꽉 막혀가지고 그 55보급창 그 그림이 있죠. 네. 여기가 이제 북항 2단계 북한 2단계 개발 지역이죠. 딱 중간에 딱 위치하고 있잖아요. 이게 단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심이랑 반환이 네. 돼야. 근데 이제 55보급창이 그동안 지금의 부산시민공원 옛날 하야리아 부대만큼 위치가 사실은 좀 구석진데 있고 또 이제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잘 덜 알려져 있었어요. 그 동구 주민들은 비교적으로 잘 아는데 맞습니다. 멀리 있는 분들은 55보급창이 어디지? 예,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전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55보급창은 과거 일제시대 때부터 그 석탄 저장이라든지 그 일본의 또 이 군수 물자를 보관하고 하는 걸로 사용이 되다가 1950년 그 6.25 전쟁 이후로 본격적으로 그 미군의 군수 물자를 보관하는 그래서 미군이 바로 옆에가 8부두거든요. 그러니까 8부두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여러 가지 군수 물자들을 저장하고 보관하고 해놨다가 이것을 이제 우리 내륙에 있는 미군 부대들 이런 데 이제 전부 전달하는 거죠. 이송하는 거죠. 물자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철로 연결이 이제 되어 있는 것이고 뭐 이렇죠. 그동안 그렇게 사용이 되어 왔는데 과거 일제가 군수물자를 보관하려고 만들었던 55보급창. 이곳은 해방 뒤 미군이 인수해 보급창고로 사용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부산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것이 2030 엑스포니까 1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박람회 기구에 자료를 공식 제출하고 할 때는 전체 엑스포를 개최하는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든 뭐다 계획이 나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못 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북한 1단계, 2단계 개발이 지금 본격적으로 되는데 저게 정말 시민 친화적인 국제적인 그런 틀로서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저걸 저렇게 두고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보안이라는 차원에서도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보면 이미 그 앞에 주위에 고층 건물들이 다 들어서서 안에 흔히 다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위 아파트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그 그렇습니다. 다 보인다. 예, 예. 그래서 뭐 55보급창은 지금 뭐 어떤 조건에서든 객관적 상황에 봐서도 미군이 계속 그렇게 쓸 이유가 없다. 그 시민품으로 돌아와야 된다. 55 보급창이 반환이 되면 우선은 지금 저희가 그 주변에 북한 재개발 1단계, 2단계 구역과 연계도 돼 있고 그게 원도심 지역이랑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단절돼 있는 부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원도심 재생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그 주변에 사시던 매축지 마을 주민들도 이제 개발을 이제 할 수 있게 됨으로 해가지고 저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되면서 이제 거기에 공원이 되면 그만큼 지금 원도심에 사실 공원 같은 게 제대로 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원화가 되면 이제 친수 공간이 생김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항 대교가 들어서고 주변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55보급창은 이미 군사시설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 더군다나 북항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55보급창의 반환이 더욱 시급해진 상황이죠. 제일 처음 시작은 사실은 1980년대 한 후반기부터 이 부산 지역에 있는 하이리아 부대라든지 55보급창이라든지 해서 그 미군이 점유하고 있는 땅을 우리가 이제 반환을 받자라는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사회가 연대 단체를 만들고 이러면서 목소리를 내고 또 관도 함께 움직이고 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 땅 되찾기 시민대책위원회라고 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하이리아 부대만이 아니고 55보급창도 사실은 포함돼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이리아 부대가 지금 부산 시민공원으로 되는 이것이 이제 중심이 되었고 55보급창은 사실은 좀 유보 상태처럼 되어 있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2000년대 한 중반 이렇게 지나면서 부산시라든지 또 시민사회에서 이제는 그 시민공원이 하이리아 부대에서 이제 시민공원으로 완전히 되는 과정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55보급창도 이제 뒤이어서 이제는 돼야 된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도 좀 더 시민적으로 지금 최근에 저희 55보급창 반환 범시민운동본부가 꾸려지고 한 것은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좀 문제제기를 하면서 작년에 드디어 이제 부산 지역에 아주 많은 시민단체들, 100여 개 넘는 시민단체들이 함께 모이고 또 동구라든지 또 이제 부산시라든지 공식, 비공식적으로 협의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거죠. 55보급창의 부지는 원도심 대개조 구상의 핵심 지역인데요. 현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실제 그 장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네, 지금 55보급창이 바로 건너편이거든요. 지금 55보급창을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건너목을 건너서 55보급창이거든요. 지금 보이는 데가. 저기 바로 지금 이 뭐 컨테이너 관련한 이런 부두시설 같은 게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 망루도 보이고 있고. 네. 바로 저 건물이 지금 뭐 55보급창이거든요. 저 길 건너면 바로입니다. 네. 현재는 진입철도가 끊어지고 수년간 철도 수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찾아오는 발길 또한 끊어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 외부 출입 또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표지가 이제 바로 여기부터 나오는 겁니다. 바로 영어로도 적혀있고 경고 이래서 제한구역, 접근 금지, 인가된 자만 해요. 철저하게 이제 보안시설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보안시설을 뭐 저 맞은편에서 지금 아파트에서 다 볼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 보안시설로의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유명무실해진 것이죠. 네.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참담한 실체. 이게 완전 이제 정말 옛날 철조망 아닙니까, 그죠? 녹슬고 망루도 저렇게 해놨죠. 지금 망루에 지금 사람이 없잖아요. 이 눈으로 봐도 뭐 아무도 없다는 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관리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녹슨 거 보십시오. 건물도 외벽도 그렇고. 현재 70년째 무상으로 땅을 내주고 있지만 도심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어 동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55보급창.
6차선 도로 길 건너와 이 6차선 도로 이쪽이 마치 전혀 딴 세계처럼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산 전체 차원으로 봐서 도시 계획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완전히 끊겨 있는 겁니다. 마치 저쪽과 이쪽은 이산가족처럼 아주 먼 나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분명 우리의 것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밟을 수 없는 이방인의 땅이 되어버린 금단의 장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철조망은 모두 녹슬었고 이제는 폐허의 느낌까지 드는데요. 부대사령관이 미군 부대사령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소유의 자산, 차량만이 그것도 이제 검사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 땅에 우리 사람들은 우리 차량은 우리 자산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정말 뭐라 그럴까 잃어버린 가족, 잃어버린 뭐 형제를 지금 다시 찾아와야 된다, 뭐 데려와야 된다, 이제 함께 살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참 애틋한 생각도 들고 반세기가 넘게 이렇게 우리가 아니라 우리 땅에서 외국의 땅으로 우리는 출입도 못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참 그동안 이 부지가 이 땅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참 애잔한 감정이 듭니다. 높은 담벼락과 철책에 가로막혀 있어 또 다른 분단의 세상이 존재하는 것 같죠. 여기가 반환이 되면 여기가 친수 공간으로 거듭나고 하면 이 인근 지역 일대도 지금 건너편에 보시는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 그 뒤쪽이 소위 매축지 마을이거든요. 지금 뭐 소속들이 저렇게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사실상 도시계획도 아파트만이 아니라 저런 데도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원래의 원주민들이 다 떠나는 그런 게 아니라 원주민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또 안락한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같이 계획을 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55 보급창은 국내외적으로 상징성을 지닌 대표적인 장소에 둘러싸여 있어 무엇보다 재개발이 시급한데요. 특히 매축지 마을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미군 55 보급창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리하고 있는 매축지 마을. 전쟁이 끝나고 세상이 변했지만 이곳에 오면 시간마저 멈춰버린 기분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만날 길 나고 열로 길 난다 하고 이랬는데 그래 아직까지 길이 안 나고 지금까지 이래가 있는데 5,000원 못 올라갔어요. 저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빨리 철거를 하려고 사인도 많이 받아갔어요. 그래도 뭐 기척 없대. 하레리아 부대 거기를 보면은 왜 우리에는 이 사람들이 다 바보같이 이렇게 살았느냐. 여기다가 공원을 저때 공원 부지를 한다고 내 그랬거든요. 기대를 하려 이렇게 늙은 게 나 세월이 지나가서 이래 늙어버렸어요. 특히 이 마을은 앞으로는 미군 부대, 옆 뒤로는 철로 항만이 위치하고 있어 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사방의 장애물로 인해 빈곤의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민공원은 그 이전하는 과정이 국방부하고 협의, 뭐 외교부하고 협의라든지 그 긴 과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55 보급창은 북한 1, 2단계 재개발이라든지 2030 엑스포라든지 국가적인 프로젝트와 바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방침만 정해지면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고 또 미국하고의 교섭이라든지 이런 과정도 이미 한번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부산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 미군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이 또 이전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그 용산 부지만 해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뭐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엑스포가 이제 내년 말까지는 마스터 플랜이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마스터 플랜에 55 보급창 부지 활용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이 사실상은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55 보급창 반환은 아직까지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지만 미군 캠프였던 하에리아 부대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1995년 시민들은 하야리아 기지와 55보급창 터 되찾기 운동을 시작했는데 전략적 가치가 있던 55보급창은 빠지고 하야리아 부대 터만 되찾게 된 것이죠. 1995년도 들어서면서 우리 땅 하야리아 되찾기 시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되면서 본격적으로 하야리아 부대를 이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다른 규정이 별도로 없었으나 2002년도에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른 캠프 하야리아 이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캠프 하야리아 일부 2004년도 8월 달에 캠프 하야리아 부지 일부 근린공원으로 결정 고시를 이게 공원이 되게 된 결정적인 겁니다. 초창기에는 국방부에서 약 한 50%를 상업개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상업개발을 할 예정이었으나 나중에 근린공원으로 지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가 공원으로 된 겁니다. 하야리아는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사용했던 곳으로 해방 이후 주한 미군이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끈질긴 반환 요청 끝에 지난 2010년 100여 년 만에 부산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초창기는 전체적으로 국방부에서 이루어지고 정책적인 문제는 국방부에서 논의를 해서 초기에는 하야리아 부대를 시외곽으로 이전해주는 조건으로 추진이 되었으나 나중에는 하야리아 부대 자체가 자기들 계획에 의해가지고 이 경남북에 있는 각 미군 부대에 예속 배치됨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이전 부지는 마련하지 않고 국방부에서 일정 금액 보상을 해주고 하야리아 부대를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55보급창을 그대로 두고 북항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유라시아 철도와 해상로의 관문인 동구는 노후화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에 55보급창 반환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범시민운동본부까지 결성돼 반환을 전개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등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금단의 땅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55보급창이 아무래도 그 도심 중심지에 있기보다는 좀 외곽 지역에 또 한적한 데 있고 사실은 또 항만 쪽에 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그 하야리아 부대, 지금의 부산 시민공원처럼 그 서면을 끼고 있는 그 도심에 있고 또 그쪽으로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 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데 비해서 55보급창은 위치적으로 우선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이 내륙에 있는 부지가 아니라 그 항구 쪽에 있는 부지라서 아주 그 단절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동구 주민들은 또 특히 이제 인접에 있는 동구 주민들은 많이 알고 하지만 그 외 지역으로 가면 인지도가 상당히 좀 낮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55보급창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북한 1단계 개발, 2단계 개발, 또 원도심 개발, 도시 재생 문제, 또 2030 엑스포 유치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민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많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5보급창 부지는 아직까지 부산의 흉터처럼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흉터를 지워야 할 차례인데요. 본격적인 북한 개발을 위해서 보급창 부지를 시민 친수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하야리아 부대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받은 많은 시민단체의 힘과 열기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55보급창 부지를 반환받아야 한다는 범시민운동본부의 포부. 네, 저는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이미 90년대에 하야리아 부대 반환 운동을 할 때도 제가 좀 참가를 했었고요. 90년대 중반에 우리 땅 되찾기 시민 대책위를 만들 때도 이제 참가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미 55보급창이 우리한테 그 이전이 되어야 된다는 문제의식은 오래전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중에 북한 1단계, 2단계 개발이 들어가고 또 낙후되고 있는 원도심이 제대로 발전돼야 되고 또 부산이 항만과 이 도심이 끊겨서 단절이 되어서 제대로 된 이 발전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리아 부대에 이어서 55 보급창도 반드시 이전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갈수록 그런 욕구는 커지고 있고 지금의말로 그게 적기다. 북한 1단계, 2단계 개발이 되고 이미 또 인근에 바로 문현 금융단지가 지금 또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동천이 지금 친수공간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 매축지 마을을 비롯해서 인근 지역의 그 낙후 지역이 재개발되고 있는 또 상황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55 보급창이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이 어떤 그림으로 이야기하면 한 군데만 이렇게 공백이 발생해 있는 마치 이 제대로 된 부분이 아니고 거기만 이렇게 바래져 있다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제자리로 원위치 복원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부산 시민들의 10명 중 6명 이상이 55 보급창을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에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9년 5월 운동본부를 출범해 보다 적극적인 55 보급창 반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좀 합의되어 있고 공유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시민들에게 친숙한 그리고 향후 북한 1, 2단계가 개발이 되면 뭐 부산 시민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국민 또 외국인까지 국제적인 그런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친수 공간 또 어쨌든 그 공원적인 개념 이런 부분들로 앞으로 이 대안이 마련되어서 건설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리아 부대도 사실은 부산 시민공원이 되는 과정에서는 그냥 정부가 알아서 해주진 건 아니거든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무엇보다도 부산시라든지 또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교섭, 이건 또 미국하고 교섭을 해야 되니까요. 뭐 그런 부분은 당연히 뭐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힘을 싣기 위해서라도 시민들,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목소리를 낼 때는 같이 동참해 주시고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아래로부터의 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55 보급창을 시민의 품으로, 시민의 힘만이 시민의 힘으로 돌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우리 땅을 되찾기 위해 누구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하이리아 부대를 되찾은 것처럼 이제는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으로 55 보급창을 되찾아야 하는데요. 우리의 삶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